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3일인데, 3일 밤 12시 21분입니다. 그러니까 22일 밤이나 마찬가지죠. 오늘은 조금 늦게 녹음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아마도 바로 올리지는 않고 23일 저녁에 밤에 한 10시 정도에 올라가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오늘 저는 토르를 보고 왔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라는 영화를 보고 왔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마블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왜 좋아하나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이제 3D 그래픽 관련된 일을 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슈퍼히어로물에 아무래도 3D 그래픽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도 좋아하기는 했는데 저 혼자서 보러 갔다 왔고요. 왜 보러 갔냐면, 아는 형이 티켓이 하나 생겼다. 근데 자기는 여러 번 봤다. 되게 영화를 좋아하는 형인데 여러 번 봐서 한 장 있는데 혼자 갈래? 그래가지고 유자씨랑 이야기를 해서, 유자씨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유자씨 저녁 때는 또 일할 게 있다고 해서 살짝 가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극장에 가서 재미있게 보고 왔고요. 듣기로는 평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보고 나니까 왜 이제 별로라고 했는지는 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게 봤습니다. 이게 공짜로 봐서 조금 더 관대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고, 어제 아마 제가 영상을, 못 올렸었죠? 어제가 아니고, 맞구나. 20일 날 올렸었고, 21일 날 안 올렸었고, 안 올렸었군요. 이게 또, 그러니까 매일 할 생각은 아니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매일 하고 싶어지긴 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 하기는 조금 힘든, 생각보다 별로 할 게 없긴 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고품격 숙면 유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는 이제 출근을 했었고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이직한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여서 출근을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번 주는 좀 인수인계를 받는 기간이어서 제가 이제 영상 유튜브 채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냥 프리랜서 개념으로 취업을 한 거긴 한데 어쨌든 묶여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PD님들 촬영하는 거 가서 참관하면서 서포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갔었는데, 오늘은 설춘환 작가님이라고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그분 촬영을 좀 서포트하고 왔었고, 보통은 이제 주식 전문가 분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얼렁뚱땅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자기 다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종목 추천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이제 꺼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실 종목 추천을 했는데 맞으면 좋지만 10개 추천했는데 그 중에 사실 반 맞고 반 틀리다고 하면은 그 반 틀린 사람들한테 사실상의 뭔가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손실을 보았을 테고,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악플 달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목 추천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좀 주식 전문가분들이 피하는 것 같긴 한데, 그분은 약간 단타를 하시는 분인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종목 추천을 마구마구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뭘 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정말 그게 막 무슨 테마주라고 할 만큼의 그런 정말 근거 없는 주식들을 추천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회사들, 그러니까 적자 회사는 최소한 아니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촬영 서포트 하면서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 회사들을. 근데 이제 한 회사가 한 7천억 정도 됐었고, 사실 여긴 시총이 작은 편은 아니죠. 근데 또 다른 회사가 900억 정도 했던 것 같고, 다른 회사는 뭐 360억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총이, 와, 이렇게 작은 회사들이 있구나. 근데 이게 진짜, 잘 된다고 하면은, 사실 2배 가도, 360억짜리가 2배 가도 720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작은 애들이 조금 이제 많이 상승할 만한 그런 게 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네,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또 팔랑기긴 하지만, 바로 제 주식 계좌에 담진 않았고요. 시간 될 때 조금 이제 사업 보고서도 좀 읽어보고, 네. 나름의 또 재무제표도 좀 보면서 나름의 또 주린이의 기업 분석 한번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더라도 그 다음에 조금만 사보던가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주식 몇 개를 팔았습니다. 핸드폰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랄까,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닌 점 아시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공부 겸해서 그냥 정찰병으로 보내놨던 애들이 있는데 자꾸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떨어지면 조금씩 더 사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팔았던 주식은, 네, 1번 주식 하이브. 네, 하이브 팔았습니다. 하이브 한 주. 네. 4.7% 네, 수익 올리고 7,577원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드라마 제작사죠. 방송 제작사. 여기는 9,700원. 네, 14% 수익 내고, 요것도 한 주. 네. 쫄보라서 여러 주는 못 사고. 네, 그 다음은 이제 국민주식 네이버. 네, 이것도 한 주 팔아가지고 7% 수익 내고 16,000원 수익 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웹툰 관련 회사예요. 그러니까 레진 코믹스라는 회사를 아마 여기가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제가 볼 땐 우영우 이런 거나 좀 엮였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40%가 며칠 만에 올라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 주가 얼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 주식이었어가지고, 제가 6,900원에 샀군요. 6,900원에 샀는데 갑자기 올라서 9,700원에 그냥 팔았습니다. 나중에 좀 떨어지면은 더 사던가. 예. 그리고 마지막 현대차 우, 이것도 86,700원에 사서 92,900원에 6,200원, 수익률 6.8%. 네, 이렇게 해서 좀 팔았습니다. 정찰병 애들이 자꾸 올라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좀 떨어지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거나 그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번 달에 주식 판매 수익은 75,000원. 아주 귀엽죠? 네. 11%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또 포트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있어요. 짜잘짜잘하게. 거의 ETF 수준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수익이 그렇게 나진 않아가지고, 거의 또이또이 합니다. 네. 총 수익률 0.6%, 네, 보유하고 있는 애들, 네, 마이너스, 플러스, 뒤죽박죽, 네, 섞여 있어서, 파란색, 빨간색이 하도 섞여 있어서, 주식 창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착각이, 네, 실눈 뜨고 보면 거의 보라색처럼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의 또 저의 짤막하게 투자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네, 혹시라도 이걸 가지고 하긴 제가 이상한 주식을 또 소형주를 사고 팔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누구한테 득이 되게 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냥 재미로, 네, 가끔씩 사고 팔고 할 때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수익 얼마나 났는지 이런 거 그냥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누구 개인의 주식 계좌를 이렇게 또 깊숙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거, 네, 상주씨 채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누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이직 스트레스와 이직에 대한 압박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직을 한 회사가 이직을 해서 하게 될 업무가 제가 이제 평소에 했던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원래 13년 동안 제가 본업으로 가졌던 일과는 좀 많이 다른 일, 거의 겹치는 점이 없는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많이 두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제가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질문지를 좀 작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주식 관련된 뭐 전문가를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분이 또 책이 있을 거고, 그분의 또 뭐 백그라운드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 이제 모아서 책을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해서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방송이 될까 고민을 하면서 질문지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이 작업이 저는 굉장히 뭐랄까 좀 어렵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네,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뭐 그거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일단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뭐 내가 이걸 하는데 시간을 10시간, 20시간 무한정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별로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그 업무를 끝내려면 뭔가 조금 이제 퀄리티가 아쉬운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업무 시간을 외에 그냥 공부랍시고 또 계속 파고 있자니, 어쨌든 회사에 돈 받고 하는 건데 너무 이거에 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은 어쨌든 퇴사하고 나서는 제 유튜브에도 조금 더 열중을 하고 조금 더 여유 시간을 가져서 유자 씨와도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중에 알바미가 태어나면 육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럴 목적으로 퇴사를 하고 파트타임으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로 한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맡은 업무의 퀄리티를 위해서 회사에서 정한 그 업무 시간을 넘어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이게 맞나? 네. 근데 또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또 저는 일을 할 때 그냥 또 이렇게 막 대충대충 하고 싶진 않아서 사실 그 안에서 해도 그렇게 욕을 먹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잘 버무려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어떤 출연하시기로 한 분이 책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의 책을 좀 어느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읽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뭐 한 7, 80% 이상은 읽고 그 안에서 또 질문을 뽑아내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재미있을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방송을 진행하면 참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하려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그냥 목차 한번 보면서 쭉 보면서 조금 이제 방송 잘 터질 것 같은 그런 제목, 그런 이제 목차들 쭉 뽑아서 거기만 살짝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지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효율적이고, 그렇게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제 그렇게 어쨌든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저는 하여튼 아쉽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스타일하고는 안 맞아서 많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고민과 뭔가 선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스트레스로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되게 정하기 힘든 거이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 그래서 요 며칠 일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김현준 대표님이라고 예전에 심사임당님 채널에서 주식 좀 아는 선배 같이 진행하셨던 분, 그분 이제 촬영을 하기로 했고, 또 김경필 작가님이라고 약간 재테크 강사 분이세요. 그분 두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욕심 같아서는 그분들의 저서도 다 읽고 책도 다 여러 권씩 쓰신 분들이라서 유튜브 영상을 다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지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서
제가 원하는 것과 회사가 원하는 거를 동시에 이뤄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좀 필요 이상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지나서 업무가 익숙해지면은 뭐 조금 더 적은 시간으로도 회사에서 원하는 퀄리티의 업무를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전에 퇴사했던 직전 직장의 경우는 정말 입사를 하고 나서 거의 한 5년? 5년은 그냥 거의 매일같이 야근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바빠서 했던 적도 있었고, 예를 들면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좀 더 잘하려고, 퀄리티를 좀 더 내려고 안 시켜도 막 야근하고, 굉장히 멍청한 직원이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훌륭한 직원일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참 지금은 유튜브도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회사 생활만 했었고, 그러니까 거기다 올인을 해도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었죠. 왜냐면은 올인해서 뭐 잘한다고 칭찬 받으면 연봉도 오르고, 그때는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있고 회사에다가 또 올인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깨달았다 보니까, 근데 또 일을 막상 하니까 자꾸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 상태가 좀 그렇고, 혹시라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랄까, 너무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내가 장기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면 정말 회사에서 올인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내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거랑 조금 이제 다르다. 회사에서 올인을 하고 내가 또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거를 잘 하려면 또 다른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너무 회사에 막 올인하는 거는 사실 그냥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의 뭔가 편안한 경제적인 그런 자유를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사실 되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예. 사실 회사에서 하는 일과 내가 목표하는 게 딱 맞아서 가면 사실 제일 좋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아는 분이 게임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3D 캐릭터를. 근데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일이어서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인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내 실력도 굉장히 또 쌓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창업을 했거든요. 그걸 창업을 되게 원했던 친구고, 그런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한데, 보통은 이제 뭐 창업을 원하는 경우가 또 없을 뿐더러 또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회사에서 막 정말 올인해서 일을 하는 게 내가 창업하는 거랑은 또 크게 연관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골라서 각 보면서 미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그냥 무작정 팔다리만 휘저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끔씩 물 밖으로 고개도 빼서 확인하고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냥 바닥만 보고 휘젓다가는 이상한 데로 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어제 올렸던, 그러니까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 이상하게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원래 한 10개, 20개 달렸는데 이 영상에만 조회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댓글만 조금 더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많이 받은 순으로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기에는 조금 많을 것 같고. 돌멩이님, 강 과장님 잠잘 때 들으라는 의도와는 달리
회사에서 단순 작업할 때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댓글을 자주 달지는 않지만 사람 사는 얘기들과 강 과장님의 인간적인 매력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열혈 청취자가 있습니다. 새로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유자님과 매일 행복하세요. 네. 제 의도와는 다르게 또 회사에서 열심히 듣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사실 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또 귀가 심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틀어놓고 싶긴 한데 너무 이게 내용이 있는 영상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음악 듣자니 조금 심심하고 그럴 때 이제 아마 제 영상을 또 틀어놓으시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잘은 모르겠지만. 네.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 저는 이제 침착맨 채널 많이 보고 조호민님 채널 같은 거 많이 틀어놨었는데 네. 어쨌든 회사에서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빠다미님, 강 과장님, 저희랑 결혼 시기도 비슷하고 이번에 임신 기간과 출산 시기도 비슷해서 와이프와 함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매일 일요일이 되면 와이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산해서도 공감하면 볼 걸 생각하니 벌써 흐뭇하네요. 공감하면서 볼 걸 생각하니 벌써 흐뭇하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와이프가 강 과장님 팬이라 잠자기 전에 상추 씨를 듣길래 점점점 들려 댓글 남기고 갑니다. 네, 점점점에 또 뭔가 약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느낌인데, 네. 아내가 자기 전에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걸 보고 있는 남편의 심정은 어떨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저 같으면 조금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자 씨가 자는데 왜는 모르는 이상한 유튜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잔다? 전 좀 싫을 것 같기도 한데. 네, 혹시 기혼 여성분이라면, 네, 결혼하신 여성분이라면 남편 몰래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그 남편분이 또 제 채널에 와서 악플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다코스티비님, 와, 댓글 소개 맨 처음에 해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합니다. 점점 응원하는 찐 구독자분들의 유입이 많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댓글 소통, 메일 소통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무대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머니맵에서 인터뷰하실 때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항상 즐겁게 하시고 싶은 일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일하면서 낮에 보통 들으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갑자기 또 그래서 머니맵 채널을 언급을 하셔서 저 단어가 들리자마자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월요일날 할 인터뷰가 갑자기 이제 아른거리면서. 제가 이제 조금 낯을 많이 가려요. 낯을 많이 가려서 예전에 이제 다른 채널에 이제 출연할 때도 출연이 잡히면 한 2주 전부터 밥이 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맨날 과자를 먹었어요. 네.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뭔가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잘 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거부터 시작해서 가서 또 만나가지고 막, 무슨 얘기 하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 해야 되지? 그러면 막, 촬영 직전까지, 그러니까 전날 되면 스트레스가 이제 제일 극에 달하죠? 그러면은 전날에 막 생각해요. 내가 다시는, 이거 나가면 다시는 이제 인터뷰 안 한다. 네. 다시는 다른 데 출연 안 한다.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인터뷰를 하면, 할 때는 또 신나서 잘 합니다.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냥, 저가 사실 인터뷰 가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거의, 뇌를 안 거치고 이야기를 하다 오는데, 끝나고 나면 또 마음이 홀가분해지거든요. 그럼 또 이제 겪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끝나서
약간의 홀가분함을 느끼면 그게 또 약간 그 맛에 취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다른 때보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전에 받았던 인터뷰 스트레스는 다 잊게 돼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인터뷰가 오면 그 기억을 다 까먹어서 또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촬영 전날까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이거를 맨날 반복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인터뷰를 당해왔었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면 예전에는 보통 뭐 한 달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였어요. 1년에 한 4-5번 하려나? 뭐 1년에 서너 번 하려나?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일주일에도 제가 볼 땐 최소한 2개, 많으면은 한 4개 이 정도를 또 해야 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좋아요 수가 다 비등비등해서 인기 댓글을 고르기가 참 어렵네요. 네. 목소리 진짜 좋으신 듯. 흐흐흐. 레이첼인가요? 레첼 초? 네. 감사합니다. 하나윤님.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회사에, 전에 같이 저희 회사 다니던 분인 것 같은데, 퇴사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강 과장님, 매직캔 쓰레기통 추천드려요. 애기 똥기저귀 냄새도 안 새어 나온다네요.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카톡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맞는 것 같네요. 이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랑 카톡에 있는 강아지랑 같은 강아지인 것 같아요. 털 길이가 좀 다르기는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코리안 미니멀리스트님, 세바시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솜씨, 드드. 네. 그 코리안 미니멀리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니멀리스트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 영상이 저에게 많이 뜹니다.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영상 봤을 때 기억으로는 이제 대구에 아마 사시는 걸로 알고 있고 3룸 아파트에 사시는데 방이 2개가 비어 있다고 하던가? 짐이 없어서. 네, 뭐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또 미니멀리스트인데 자동차는 포르쉐입니다. 네, 굉장히 또 헷갈리는 분이죠. 네. 혹시 미니멀리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코리안 미니멀리스트님 영어로 치면 나옵니다. 다들 스펠링은 아시죠? 네. 그거 치면은 나오는데 뭔가 내 삶이 내 집이 너무 많은 짐들로 복잡하다. 아니면 나도 미니멀리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얼마큼 해야지 미니멀리스트냐 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와 이거구나, 이게 미니멀리스트구나, 이게 나의 길이다 뭐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거고,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저는 쇼킹했고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정화가 됐습니다. 이분 채널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미니멀리스트 업계에 아마 좀 나중에 더 유명해지시면 큰 파동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분이고요. 네. 그 다음은 KHMICO64님, 잠잘 때 들으라기에 진짜 잘 때 듣는데 듣다 보면 잠이 달아납니다. 아하. 1시, 2시 사이가 취침인데 자꾸 새벽 3시를 넘깁니다. 아하. 제가 또 불면증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이유도 있는데 불면증이 없는 분에게 또 불면증을 만들어 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 불면증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총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댓글들은 다 좋아요가 비슷비슷해서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30분 정도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연 온 것들, 네, 사연 온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사연이 조금 쌓였습니다. 지금 하나, 둘, 네 개, 네, 사연이 4개가 돼서 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저는 경기도 사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작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JTBC 정산회담 짤을 보고 유입돼서 강 과장님 채널까지 알게 돼서 팬이 되었습니다. 절약하는 모습, 선한 이미지를 보면서 힐링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추씨 라디오를 들으니 저도 뭔가 사연을 보내고 싶은데 며칠 전 들었던 40대 중반의 20억대 자산가 분처럼 투자에 성공한 삶도 아니고 대차게 망한 투자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쫄보 삶인지라 기깔난 사연을 보낼 수 없음에 MSG를 좀 쳐볼까 갈등도 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40대 가족의 삶 정도라고나 할까요? 저희 부부는 10년 전 결혼, 가로 열고 각자 7천씩 모아와서 대출 없이 다가구 투룸 전세 해서 성남시에서 4년 정도 살다가 집 주인분께서 집을 파시면서 제 고향 강동구와 가까운 구리시에 아파트 전세를 보러 왔다가 갑자기 20평대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뭔가 시작이 좋습니다. 네. 당시 저는 새가슴이라 갑자기 1억 넘는 대출이 생긴다는 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 동반자는 그 집에 한눈에 반해 계약 추진해버렸죠. 집을 사지 말라던 2015년 가을 즈음이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매매한 집 앞에 6년 뒤 전철역도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지 꾸준히 올랐고요. 당시 저희 부부는 난임이었습니다. 동네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느꼈는데 이사 2달 만에 쌍둥이가 생겨 축하드립니다. 부모님은 복받은 집이라며 너무 기뻐하셨죠. 상냥한 아래층 이웃을 만나 집 전체에 매트 다 깔고 그 집에서 7살까지 키웠네요. 아이를 키우면 아래층 항이만 없어도 감사히 살게 됩니다. 그렇군요. 3억에 사서 6억 후반에 팔았고요. 와우, 무려 수익률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2배가 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어느 정도 큰 아기용품도 사라지고 아이 학교 배정도 생각해서 올 4월 옆 단지 30평대로 갈아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거래 절벽이 시작됐다던 뉴스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운인지 신혼부부가 와서 저희 집은 내놓은 지 이틀 만에 팔렸고요. 좋네요. 제 동반자는 한눈에 반한 금매 나온 30평 초반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된 구축 아파트지만 한눈에 반한 이유는 최근에 수리를 해둔 집이라 깨끗했습니다. 내 집이 되는 건 타이밍만이 존재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금매라 3억 9천까지 내려와 주어 다행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자재값 상승으로 인테리어 비도 껑충 뛰던 중인데 저희는 도배만 하고 들어왔네요. 모든 걸 좋게 생각하니 전부 운 좋게 풀린 기분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내 집 마련은 정말 중요하다 느꼈습니다. 3년 전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10평을 대출 전부 땡겨 사뒀는데 2년 정도 꾸준히 올라 부동산이란 이런 것이구나. 왜 사람들이 부동산에 매달리는가 알게 되었네요. 지식산업센터에도 투자를 하셨군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할 용기는 없어요. 그저 소가 뒷걸음질로 잡은 운 정도였을 겁니다. 저희도 신혼 때는 맞벌이였지만 쌍둥이가 태어난 뒤부턴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부가 큰돈 안 쓰고 살았던 것 뿐입니다. 역시 기초는 절약이다. 느낌표. 강 과장님 유튜브 보면서 매번 다짐하곤 합니다. 제 주변인들도 부동산을 한 경우는 부를 쌓는 속도도 확실히 빠르더군요. 좋은 부동산을 보는 안목, 타고난 동물적 감각은
공부로 따라잡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향에 안 맞는 일을 계속하면 몸과 마음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강 과장님, 종종 더 빨리 왜 투자 공부를 안 했을까 말씀하시던데 강 과장님이 쌓아놓은 성실함이 멋지게 빛을 발하고 계시니 그런 반성은 조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유자씨랑 알밤이랑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릴게요.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 언제 읽힐지 20억이 넘지 않아 아예 선택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경기도 구리시라는 곳도 있답니다. 이곳 아파트 사정을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사연, 또 흥미로운 사연 보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도 참 2015년에 사셨으면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올랐죠. 네,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은 부동산입니다. 네, 지금은 좋은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어요. 집을 사기에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확실히 부동산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게 저도 주식도 조금씩 해보고 그러고 있지만은 주식으로 사실 몇 억을 번다? 누가 주식 투자를 3억을 해서 그걸 6억을 만든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3억짜리 집을 사서 6억까지 올랐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이도로만 보면, 아니면은 조금 더 익숙한 걸로만 보자면 확실히 부동산으로 자산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 편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집만 사신 것을 넘어서 또 집 사시고 팔고 다시 사신 다음에 또 지식산업센터도 계약을 하셨었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요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요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사서 2년 정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계속 지켜보셨으니까 또 지식이 조금 쌓였으실 거잖아요. 네, 그거를 또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또 저희 쌍추씨 채널 듣는 분들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거나 아직은 아니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은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좀 규제가 많으니까 아파트 투자는 조금 싫다. 아니면은 나는 집으로는 돈 버는 건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게 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시간 되실 때 살짝 또 키보드 치셔서 보내주시면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또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8억 9천에 급매로 내려온 것도 사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집값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리시면 또 굉장히 또 좋은 곳이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사시면서 애기 또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하다 보면 또 그 사이에 또 지식산업센터가 또 오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겠죠. 서울에 있는 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또 팔아가지고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애기 잘 키우고 안 아프고 그냥 이제 집으로 돈 좀씩 올라 돈 벌고 주식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그냥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게 인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저는 미국 뉴욕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고 있는 외노자 A씨라고 합니다. 항상 영상 감사드리고 특히나 불면증에 시달리던 저희 와이프님에게 그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한 라디오 콘텐츠로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까지 나와
우여곡절 끝에 외노자로 지낸 지 7년쯤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소개로 만난 와이프님과 결혼도 하였고 작년엔 운 좋게 작지만 소중한 저희 보금자리를 뉴욕 변두리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취업을 하고 싱글 시절부터 뉴욕의 살인적인 물가와 월세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유튜브 알고리즘도 강 과장님을 추천해 주었고 강 과장님이 원룸 사실 때부터 구독자가 되었죠. 하지만 제 짠돌이 생활은 와이프님과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저는 음식을 남기는 걸 극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와이프님께 좀 크게 소분되어 있는 와이프님께서 좀 크게 소분되어 있는 고기를 사고 싶어 할 때 너무 많지 않느냐, 저거 사면 분명히 남길 텐데 이건 너무 비싸다 하며 더 저렴하고 더 적은 걸 사게 하였습니다. 외식을 가서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해하는 와이프님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음식이 남을 것 같으면 더 오더를 안 하도록 푸시했죠. 아직도 그때의 저를 반성 중입니다. 요즘은 그런 와이프님의 성향을 이해하고 먹는 거론 지나치게 절약을 강조하지 않도록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 과장님의 영상에서 커플이 차가 없음으로써 불편한 일이 나와서 우리들 차를 갖자고 한 와이프님의 부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물론 뉴욕은 지하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고유가 시대에 미친 중고차값 때문에 최대한 일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외곽으로 소소한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와이프님을 생각하면 빨리 차량 구입을 실행에 옮겨야 하나 싶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엔 택시도 자유롭게 타고 다니던 저희 와이프님이 요즘은 저를 보고 절약병이 옮았는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에는 절대 택시를 타지 않는 걸 보면 뿌듯하기보단 마음이 참 이상하고 미안해집니다.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하고요. 물론 경제적 자유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저축은 저 같은 짠돌이에겐 행복이며 숙명이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 적당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적당함을 각자 어떻게 찾아가느냐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도 강 과장님의 콘텐츠가 구독자들이 각자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라디오 콘텐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노자 드림. 그리고 라디오 콘텐츠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 해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다 외워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언제 뉴욕 한번 놀러 오시면 밥이라도 한 끼 하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고요. 뉴욕에서 회사 생활도 하고 계시는 외노자 A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내분께서 또 먹을 걸 굉장히 또 좋아하시나 봐요. 저희 집도 이제 비슷합니다. 네, 유자 씨도 먹을 거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집과 조금 다른 점은 저희 집은 저도 먹을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식비 생활비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그 정한 금액 내에서 여기서는 좀 자유롭게 쓰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게 또 무작정 그냥 뭔가 계속 절약을 하면 사람이 또 지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쓰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한 달 생활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쓰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뭐 나름 또 재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보름 지났는데 한 달에 갑자기 식비를 뭐 반 이상 썼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이제 15일은 조금 이제 아껴 쓰고 집밥 먹고 아니면은 뭐 조금 저렴한 식재료로 요리해 먹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 간식 같은 거를 사 먹거나 뭐 그렇게 할 때 다 그냥 식비에서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간식은 개인 용돈으로 먹자. 이렇게 저희가 정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마트에 갔을 때, 장보러 마트에 갔을 때 뭐 이렇게 뭐 간식거리를 산다던가 그런 건 이제 생활비 카드로 결제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개인이 정말 땡겨서 갑자기 밤에 콜라가 먹고 싶다. 제로콜라 1.5리터짜리를 사야겠다. 제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보통은 예전에는 생활비 카드로 썼습니다. 식비 카드로. 근데 보통 콜라는 저만 마셔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유저씨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죠. 왜냐면 나는 어차피 제로콜라 1.5리터 사면 한 잔 마시는데 나머지는 남편놈이 다 먹는데 억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억울함을 이제 드러난 적은 없지만 유저씨가 서로 이제 조금 이제 껄끄러워지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즐기기 위한 음식 섭취는 용돈으로 하자 이렇게 또 정했더니 신기하게도 공금으로 콜라를 사 먹을 때는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내 돈으로 내 개인 용돈으로 콜라를 사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한번 또 부부이신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절약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절약을 저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얼마큼 아끼냐, 뭐 저축률이 몇 프로냐, 뭐 80%냐, 뭐 90%냐,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정한 금액 내에서 쓰는 계속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제일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이제 살려고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또 뭐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은 뭐 한 대쯤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도 이제 좀 돌이켜 보면 차 타고 같이 드라이브 할 때 둘이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뭐 딱히 뭐 이렇게 막 무슨 값비싼 물건을 사고 막 정말 엄청나게 무슨 좋은 데 가서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저희는 그냥 카페 가서 같이 그냥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서로 그냥 수다 떨고 드라이브 하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또 큰 즐거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어쨌든 지금 뭐 살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꽤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매달 돈이 많이 이제 들어가긴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중고차를 조금 알아보다가 중고차는 또 잘 사면 좋긴 한데 잘 못 사면은 또 안전상의 이슈가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새 차를 사자니 새 차는 주문하면은 막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1년 반씩 뭐 1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장기 렌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렌트로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자도 나가고 뭐 하니까 그냥 차를 현금 박치기로 사는 것보다는 아마 매달 이제 유지비가 조금 더 나가긴 하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새 차를 이제 바로 받을 수 있는 차종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차를 내가 원하는 차를 다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몇몇 차종들 꽤 인기 있는 그냥 몇몇 차종들을 그 장기 렌트 업체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장기 렌트 쪽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거의 굳혔고 그 와중에 또 신기하게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또 그런 관련된 또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를 좀 사서 아마 조만간 살 것 같은데 나중에 사면은 또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어떤 차를 살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제 산타페나 뭐 소렌토나 이런 거를 중고로 살까 하다가 좀 비싼 것 같다. 아반떼를 중고로 사자 하다가 아반떼는 좀 작을 것 같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장기 렌트를 하니까 거기 업체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차 중에 니로 하이브리드를 바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비가 굉장히 괜찮대요. 뭐 20km가 나온다고 하는데 또 고유가 시대에 물론 뭐 기름값이야 뭐 전쟁 끝나고 뭐 이래저래 하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20km 연비는 굉장히 또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니로가 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작고 약간 SUV 스타일이긴 한데 조금 차체가 낮아서 SUV랑 약간 해치백의 중간 정도 느낌?
조금 더 해치백에 가까운 약간 낮고 길더라고요. 앞뒤로.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택시도 니로 택시를 몇 번 타봤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혹시 아기가 커서 작을까봐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아니면은 이번에 그 쌍용에서 나온 토레스, 토레스라는 차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잘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이제 1.5 가솔린 모델이 있더라고요. 2,7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옵션 들어가면 좀 더 비싸지겠죠? 뭐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 들고 아직은 차를 고르지는 못했는데 그냥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바로 조만간 살 것 같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뉴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도 한 명이 이제 뉴욕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취업해서 거기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또 잘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또 시차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워낙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립습니다. 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근데 이렇게 연락이 끊어진 걸 보면 저만 친하다고 느꼈던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고요. 또 하나 사연을 읽어야 되는데 뭐를 읽어볼까요? 이게 제 거 네, 제 거 그 다른 메일들이랑 또 사연 메일이 섞여 있다 보니까 네.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고요. 이거 벌써 52분이네? 여기까지 할까? 어떻게 하죠? 너무 긴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만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찐팬이 된 지 1년이 훌쩍 넘은 42살 두 아들내미의 아빠인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공기업 14년 정도 다니고 현재는 퇴사 후 와이프와 지방에서 유기농 수제 이유식 아이 반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또 다음 영상 꼭 찾아와서 들어주세요. 이분이 보니까 뭐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고 채널에 또 들어가 보니까 경제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고 흥미롭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읽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또 지금이 이제 1시가 넘었는데 빨리 편집하고 자야 되는데 네, 유튜버로서의 삶이 재밌지만 또 마냥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후딱 편집하고 잔 다음에 또 내일은 또 그 친구가 영화 티켓을 또 외계인 티켓을 줬어요. 또 외계인 티켓이 생겼대요. 근데 자기는 3번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외계인 티켓은 2장이라 내일은 유자 씨랑 외계인을 보러 갑니다. 임산부들이 뭐 극장 봐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면은 아이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소음이 엄마가 좀 시끄럽고 힘들다고 느끼면 바로 나오는 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임신하고 나서는 둘이서 극장은 안 가봤는데 처음 가보는 건데,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보다가 즐겁게 볼 수 있으면 쭉 보고 아니면은 후딱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노잼 라디오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좀 스트레스 적게 회사에서 적당히 삐대면서 일하시고 즐거우시고 건강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